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입시 설명회 예비고등부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 진행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적성고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서경대 거 2020학년도 적성 기출고사 풀이할 건데, 2020학년도 기출도 역시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형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이도 왔고, 순댓국님도, 오늘 폰이시구나. 그러니까 순댓국님이시네요.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역시 집합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고1 과정이지만, 스킵하면 안 되는 거지. 알아야 된다. 자, 보면은 B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B는 X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을게. A 플러스 B, X, 그리고 플러스 AB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지. A하고 B 곱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해주면 되기 때문에 B라는 놈은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찍은 다음에 모아지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겠다. 그죠? 자, 그런데 A 합 B를 했더니 B가 나오더래. 그럼 B가 A를 포함해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B가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는 1, 2, 3이야. 1, 2, 3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괜찮겠죠? 따라서 A는 1보단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흰색에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이라면 1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B는 3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B-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B는 작을수록 좋고 A는 클수록 좋겠지. A의 최소값은 정수니까 4가 되겠고 B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빼주면 최소값은 4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1번 문제 해결했고요.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좀 잘릴 것 같은데 안 잘리려나? 안 잘리겠지? 자, 22번 문제.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다 라고 했지? 그러면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런데 주어진 꼴을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요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겠네. 결국 우리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만 구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자, 양변을 모든 항을 알파로 나눠주자.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알파분의 1이고 얘가 0이 되더래.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얘가 5야.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건 어떻게 구할까? 중학교 공식이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B 해봤자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얘가 5라 그랬으니까 25 마이너스 4니까 21이 되는 거겠다. 알파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요 값은 루트 21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는 루트 21. 그래서 결과적으로 5 루트 21이라는 5번이 정답이 되겠다. 할만하죠, 이 문제도? 방정식의 기본 꼴이니까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을 대입해 본 다음에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줬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요거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조금 저 부분이 잘리는구나. 잠시만요. 네, 너글송이님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자, 24번 3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3차 함수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인데 3차 함수를 절대값을 취해주래. 이 절대값을 취해줬을 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자,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 값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하자.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풀마 1이겠네. 따라서 요 점이 마이너스 1, 요 점이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이네. 4에다가 3이 되는 거겠네. 그 다음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f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지나고 0일 때는 1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좀 낮아야 되겠네요. 여기가 좀 더 높아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야. 그제?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요점의 좌표가 이제 1,-1이라는 얘기인데 얘를 절대값을 전체를 취해주래. 그럼 걷어 올라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나온 부분.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노란색이 되는 거겠다. 아래 건 지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얘가 절대값 fx의 그래프죠. 간단하죠. 요점의 좌표 뭐였어? 1, 당연히 1이 되겠지. 1,-1이 걷어 올라간 거니까. 그죠? 자, 이제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를 그렸을 때 아까 그렸던 노란색 그래프하고 근이 3개가 되어야 된대. 그럼 k가 만약에 3보다 크면 근이 몇 개야? 하나, 2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근이 3개 맞네. 그 아래 좀 더 내려면 몇 개야? 근이 하나, 둘, 셋, 4개나 되니까 안 돼. 쭉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되면 어떻게 돼? 근이 하나, 둘, 셋, 넷, 5개씩이나 되니까 안 돼. 더 내려가도 6개가 돼. 안 돼. 그런데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는 하나, 둘, 셋 맞네. 그치? 따라서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기 위한 k 값은 3하고 그리고 k는 0하고 2개가 정답이 되는 거다. 할만하죠? 괜찮겠죠? 모두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더하기 0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24번의 정답은 3입니다. 자, 25번으로 넘어가자. 성결대 발표가 언제? 이제 내일인가? 성결대 발표가 언젠가요? 이제 곧 날 때가 됐는데 성결대. 그죠? 성결대 발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꼭 여기서 남겨주세요. 네, 발표, 합격자 발표 어떻게 됐다고.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대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그런가? 성결대가 내일인가? 성결대가 내일 발표고 한성대가 금요일날 발표인가요? 좋은 소식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자. 역시 3차 함수 문제인데 3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접선이 점 -2,2를 지난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점이 1,래.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 그랬더니 얘가 기울기가 2다 라는 내용이야. 괜찮겠죠? 그리고 그 점이 이 직선이 -2,2를 지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본 거야. 자, 얘들아, 우리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돼? 일단 저식 원함수 미분해야 되겠지. 3a x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접점의 x좌표인 1을 대입하면 되겠지. 아, 서경대 한성대 둘 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수업하기 전에 나올 거 아니야. 아, 제가 다 떨리네요. 성결대가 아마 내일인 것 같아요. 서경대랑 한성대가 이번 주 금요일이고. 참, 그래도 열심히 일단 발표 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접점의 x좌표인 1 대입하면 기울기야. 그래서 3a 플러스 b가 기울기가 되는데 그 기울기가 문제에서 2라고 주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까? 기울기가 2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 그래서 y-2는 기울기 2에다가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겠지. 따라서 y는 2x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2 하니까 플러스 6이 될 거야. 그럼 이 점의 y좌표 구할 수 있겠네. 이 점 자체도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1 대입하면 8이 있는 거야. 1,8이 있지? 그런데 이 1,8은 원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네. 따라서 fx에다가도 1,8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얘가 8이더래. 이게 두 번째 식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전부 다 해결이 됐네. 자, 그럼 아래식에서 위식은 이거 넘어가서 6이라고 할게. 아래식에서 위식 위에서 아래 빼주자. 그럼 2a가 되고 b는 날라가고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4가 되겠다. 따라서 a는 -2가 되고 a가 -2다. 그럼 -6이 넘어가서 플러스 8이 되는 거겠네. 여기는. 따라서 두 개를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6번 문제. 유리함수 관련된 문제다. 유리함수 관련된 문제. 수능 치고 확인할까? 좋은 방법이긴 하죠. 수능이 이제 10며칠밖에 안 남았죠.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아마 안 될걸요.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을걸요. 예, 어쨌든 뭐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수능은 반드시 치셔야 되는 거니까 수능으로 대학 갈 거다.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서경대랑 한성대랑 뭐 성결대 이런 데는 이미 시험을 봤잖아. 주사위 던져졌고 결과는 이미 나왔어. 사실은 너네만 모를 뿐이지. 이미 결과는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로 대학 안 갈 거고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이 마인드로 이번 주를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살 떨리죠. 예.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점 3,0을 지나고 두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게 된다.
그래프도 친절하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럼 우리 fx 유리함수 점근선이 주어졌어. x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fx는 x-2분의 k라고 놓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다. 이 상태에서 3,0을 지난다고 했네. 따라서 3하고 0을 대입하면 되겠지. y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3 대입하면 k-1이므로 k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x-2분의 k에다 1 대입할게. 요거야, 요거 fx가. 이제 요거를 통분하자. x-2로. 그럼 x-2분의 뒤에 거부터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fx가 여기 있지 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얼마다? b는 3, c는 얼마다?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함수로 돌려주래. 유리함수로 돌려주기 위해서 자, gx는 무리함수죠. 무리함수인데 a 자리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x, b 자리에다 3 대입할 거야. 그럼 c 자리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무리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네. x축, y축. 끝점 혹은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장님은 끝점이라고 할게요. 끝점은 3,-2가 되겠네. 3,-2. 여기 있죠? 이 상태고 안에가 마이너스고 밖에가 플러스기 때문에 2사분면 방향, 끝점 중심으로 2사분면 방향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0일 때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x에다가 0 대입해봐.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2야. 2가 더 크잖아. 따라서 이 값은 음수네. 즉 0,음의 값을 갖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곡선입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정답이 되는 거다. 2, 3, 4가 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2, 3, 4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7번 문제. 자, fx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그냥 간단한 함수네요.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2x-a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니? x자리에다가 2x-a를 집어넣어. 그럼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얼마래? 그게 4x 플러스 2래. 중학교 문제조차도 안 되죠. 이거는 쉽죠. 그죠? 따라서 전개하면 2ax-a제곱 플러스 b가 4x 플러스 2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지. 개수비교법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2a이고 여기가 4니까 a는 2다. a가 2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2래. 그럼 b는 얼마다? b는 6이다. 이렇게. 따라서 2를 제곱하래. 그 다음 2개 곱한 다음에 빼주래. 그다음 b를 또 제곱해주래. 6에 36.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24에다가 28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28번 문제. 시그마랑 로그가 묻어있기 때문에 100% 시험 범위 맞습니다. 우리의 시험 범위가 정확히 맞다. 자, 그랬을 때 시그마가 주어졌어, 얘들아. 요게 뭐니, 얘들아? 요게 AN에 대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SN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SN이 주어져 있어. SN이 로그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SN이 등장했네. 그럼 우리 SN-를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AN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SN-1을 구하자. n에다 n-를 대입하면 되지 뭐. n-를 대입하면 n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n-를 대입하면 n 플러스 3이 될 거야.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줄 거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맨 마지막 항인 n번째 항이 남는 거고 로그에서 밑이 10으로 똑같아. 근데 빼기야. 따라서 나눠주면 되겠지, 진수끼리. 따라서 로그 밑은 여전히 10이고 나눠줄 거야. 나눠주면은 n 플러스 3이 약분돼서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만 남게 되는 거겠지. 괜찮죠, 이 구조? 그죠? 진수다, 얘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EK를 구하라네. AEK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AEK는 로그. 여기다 EK 대입하면 돼. EK 대입하면 얘들아, EK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여기다 2K 대입하면 2K 플러스 4니까 2K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따라서 2가 둘 다 빠져나왔으니까 2는 약분을 시켜버려.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려. 됐죠? 이 상태에다 이제 1부터 11까지 신나게 대입해주면 되겠다. 자, 먼저 1 대입하자. 1 대입하면 로그 2분의 3이다. 그죠? 그 다음 역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돼. 2 대입해봐. 2 대입하면은 3분의 4. 그 다음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4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밀려서 지워진다. 신나는 문제지.
쭉 가서 11까지 대입하래. 11 대입하면 12분의 11 대입하면 13이 되는 거고 쭉 밀려서 결국 정답은 로그 2에 로그 10에 10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로그 2분의 13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얘가 P분의 Q래. 야, 기하권도 서로소인 자연수 2분의 13 그대로 맞네. 따라서 위에서 아래 빼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겠다. 이 문제도 역시 할만했을 것 같습니다. 옷을 좀 두껍게 입어서 그런지 덥네요. 됐죠? 자, 그 다음 29번으로 넘어가자. 29번 문제. 자, 수열 AN이 있는데 A1하고 A2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이 더 크대. 점점 더 커진다라는 뜻이야. 자, 그 상태에서 요것도 분석 한번 해봐. 이거 의미 생각해봐. 자, 요 시그마 앞에 거는 무슨 의미니? A1, A2, 땡땡땡, AN, 게다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까지 더해주란 얘기야. 간단하게. 앞에 거는. 뒤에 거는 AN-1까지 더해주란 얘기네. 즉, A1, A2, 땡땡땡, AN-1. 여기 AN-1도 있었죠. 근데 주식을 어떻게 해주래? 주식을 빼주래. 그럼 다 날아갈 거야. 다 날아가고, N-1번째까지 날아가고, 남은 건 이 세 개가 남는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N 플러스 2는 왜 나왔어요, 이거 아니죠? N 플러스 1까지였죠, 첫 번째 거. 죄송합니다. 다시. 첫 번째 건 1부터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니까 요 두 개만 살아남겠네. 따라서 가로친 부분이 AN 플러스 1이야. 이거를 제곱해주래. 제곱해주면 4AN, AN 플러스 1 플러스 25가 되더라. 이 문제가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정리하자. 전개하자. A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N인데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AN이야. 2AN, AN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계산하면 얘가 25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제. 그죠? 인수분해하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제 자,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근데 AN 플러스 1이 AN보다 커. 따라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5라는 거, 양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항상 5가 나오는데 무슨 수열 점화식이야? 기본 점화식밖에 안 나와. 등차 수열 점화식이겠다.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점화식. 따라서 AN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5래. 그럼 5N으로 시작해야 되지? 1 집어넣으면 초항이 2가 나와야 돼. 그죠?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건 안 나왔어도 되는 문제였네요.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 100 대입하면은 500 마이너스 3이니까 49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시그마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문제죠, 이것도. 497, 4번이 정답이다. 시그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문제 역시 무한 급수로 나왔죠. 요거 급수로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을 하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자. 자, 이러한 유형이 수능에서도 아마 등장할 거야. 수능에서도 등장을 할 텐데 우리 fx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fx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을 제외하고 나면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만 문제야. 0에서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무조건 연속이야. 맞잖아. 다항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fx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0보다 작을 때는.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0, n 플러스 1을 지나네. 여기가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서 직선.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이것도 역시 직선이야. 기울기가 1짜리 직선. 그런데 y절편이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1짜리.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가 0일 땐 3이라는 함수값을 찍으래. 3. 여기다 찍자. 그냥 이렇게. 얘가 더 클 수도 있겠지. 뭐 n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fx는 문제아가 누구라고? 0에서만 문제가 될 거야. 그런데 지금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러면은 얘네들이 문제아가 0이잖아. 즉 얘가 0에서만 연속이 된다. 이것만 증명해 주면 되는 거겠지. 즉 이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0으로 가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다. 요것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전형적인 문제죠, 지금은.
자, 그럼 0으로 가는 좌극한 구해보자. 먼저 0으로 가는 좌극한은 얼마야? n 플러스 1이야. 요게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또 0으로 가는 좌극한 역시 n 플러스 1 플러스 3 요게 바로 좌극한이 되는 거겠지. 자, 우극한은 얘들아, 우극한은 0으로 가는 우극한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역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값을 구하자. 0으로 가는 함수값. F0은 근데 3이잖아. 근데 3 집어넣는 순간 얘가 0이 돼버리네. 따라서 얘네들이 0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럼 좌극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n-2 n 플러스 4가 될 거야. 물론 이걸로만 가도 돼 사실은. 근데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요거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끄집어내 둘 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없어지고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4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끄집어낸 다음에 계산해주면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똑같네.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n은 얼마다? 마이너스 4 또는 2다. 그런데 n은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은 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이 문제는 수능 유형에서도 항상 이 곱에 대한 함수값, 극한값이죠. 곱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적성고사에서도 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예상하건대 만약에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나온다 수능에서 이 적성에서는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기 때문에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이번 수능에서 나오지 않을까. 요게 조금 예상되는 이번 수능 그 예상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매년 똑같이 예상해요. 매년 안 나와요. 네. 그러다 한 해 걸리면은 이게 레전드 영상이 되겠죠. 수능 강의는 아니지만. 자, 보자. 다음 문제 32번. 32번 문제는 요거는 뭐야? 일단 미친풀이 방법 일단 적용해야 되겠지. 첫 번째 식에서. 분모 대입하니까 1이다. 그럼 분자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돼. 즉, F1-F3이 0이야. 그지? F1하고 F3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2차 함수라고 했잖아.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도 되는데 우린 이거 대칭축을 알고 있어. 그지? f1하고 F3이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F1하고 F3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니까 대칭축이 2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fx 2차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x-2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미지수를 살짝 줄여서 하나 줄여서 두 개의 미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거 아니면 그냥 해도 돼. 상관없어. 세 개 둬도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해도 풀립니다. 다만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미친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자, 분모 미분하면 1이야. 분자 미분하면 f'x, 그 다음 얘는 날라가 상수기 때문에 따라서 1 대입하면 f'1인데 얘가 2다. 요 조건이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주어진 거다. 그죠? 그 다음 라지 fx가 주어졌는데 라지 f1이 1이래.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럼 1 나오겠지? 1 대입하면 f1 곱하기 f 얼마니? 1 대입하면 3. 두 개 곱해주면 1이란 얘기네. 됐죠? 근데 또 f1은 0보다 크대. 근데 얘랑 같다라고 했잖아 아까. 그지? 즉 f1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얘가 1이래. 그런데 F1은 그럼 풀마1인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F1도 1이고 F3도 1이란 얘기야. 괜찮겠지? 따라서 대입 두 개 해주면 되겠지. 1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1 X자리에다 3 대입하자. 3 대입하면은 1이니까 A 플러스 B 그대로네. 의미가 없겠지 당연히. 식 하나 나왔다. 식 하나 찾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2a x-2에 1승 성미분해봤자 1 뒤에 건 날라간다. 여기에다가 1 대입하래.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그게 2라고 주어진 거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fx는 a가 마이너스 1, b가 2 a는 마이너스 1 b는 2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괜찮겠지? 자, 그랬을 때 라지 fx가 지금 한번 쓸게요. 여기다 라지 fx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2다 라고 했지. 물론 이거 대입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돼. 그죠? 그렇게 할까? 하지 말까? 그냥 이거 곱의 미분법 쓸까요? 그냥? 오케이. 라지 fx를 구하라고 했잖아. 두 덩어리 미분법을 곱의 미분법을 쓰시면 되겠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 해봤자 속미분 해봤자 1이네. 여기에다가 구하라는 건 라지 F 프라임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 대입하자. 자, 1 대입하면은 정답은 F 프라임 1 곱하기 1 대입하면 F3 플러스 그 다음에 F1 곱하기 F 프라임 3 요거를 구하라 라는 게 정답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F 프라임 아까 다 구했잖아요. 여기 fx 여기 구했죠.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F 프라임 1부터 구하자. 얘 미분한 거 어딨니? 미분해보자. 이거였잖아. 그치? 여기다 1 대입한 게 F 프라임 1이지. F 프라임 1은 얼마야?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고 3 대입하면은 F3은 여기다 대입해야지. 3 대입하면은 1에다가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F1을 1 대입하면 당연히 1 대입하면 얼마야? 당연히 1이 되겠죠. 그 다음 F 프라임 3은 여기다 3 대입해. 그럼 1에다가 F 프라임 3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따라서 F 프라임 1하고 얘하고 곱해. 그럼 2죠. 그 다음 2개 곱해. 마이너스 2죠. 정답은 0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32번 문제. 이렇게 미분 활용해서 우리의 미침풀이 방법도 살짝 들어가 있는 문제였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다항 함수가 프라임이 주어져 있네. 프라임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는 3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구해버리고 시작하자. 자, fx 이거 부정적분 구합시다. 이거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f1이 1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1 대입하면 1c 이렇게 되는 거다. 따라서 c는 2가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따라서 c가 2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지금부터 얘를 gx, 스몰 gx라고 치환을 할게. 요 함수를. 그럼 인테그럴을 취해주래. 그럼 적분하라는 얘기야. 그럼 뭔지 모르니까 라지 gx로 표현을 할게. 여기에다가 x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빼주란 얘기잖아. 그럼 x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빼줘봐. 그럼 gx 마이너스 g 3이라는 얘기고 앞에 분모는 x-3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요거는 도함수 정의에 의하여 두 번째 도함수 정의죠. g 프라임 3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라지 g는 스몰 g를 적분한 거잖아. 걔를 다시 미분하래.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g3이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g3이 답이기 때문에 gx가 아까 요거라고 그랬잖아. 여기다 3 대입하면 답이라고. t에다 3 대입하면은 1에다가 f3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다 이제 3 대입하시면 됩니다. 27, 3당 9, 28 플러스 2, 9 플러스 2니까 정답은 11. 이렇게 처리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전형적인 문제죠. 수능에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4번 문제. 확률 분포 표가 나왔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확률 분포 표는 항상 확률의 합이 1이다 라고 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따라서 A하고 B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A하고 B하고 더해주면 3분의 2가 나올 거야. 이거 계산 좀 짜증나더라고.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본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지? 근데 표본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평균을 먼저 구하자. 즉 모평균, 얘는 표본의 분산을 구하래. 그럼 모 분산 이렇게 구합시다. 원래 거대로.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x랑 p랑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곱해보자. 그럼 a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5b가 되는 거지. 이게 평균이야. 모평균. 그런데 얘들아, 모평균과 표본의 평균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3분의 11이다. 맞죠?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모평균도 그냥 3분의 11이라는 얘기야. 괜찮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해줄 거야. 그럼 a 플러스 5b는 1이 넘어가. 그럼 3분의 8이 될 거다. 이 식에서 이 식을 아래에서 위를 빼주자. 그럼 4b가 되겠지?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6이니까 2. 따라서 b는 2분의 1이다. b가 2분의 1이니까 a는 b가 2분의 1에 2분의 1이 넘어가. 그럼 12분의 좀 짜증나지고 12분의 8 마이너스 12분의 얼마니? 12분의 2분의 1이니까 12분의 6. 그럼 12분의 2가 되니? 12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1이 되겠네. 6분의 1. 왜 12로 통분했지? 6으로 통분하면 되는 거, 그지? 어쨌든 6으로 통분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A하고 B를 다 구했어. A, B를 구했어. 그럼 이제 모집단의 분산 구하자. 모집단의 분산은 VX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X로 제곱한 다음에 P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돼. 제곱한 다음에 곱해주고, 제곱한 다음에 9, 3분의 1 곱해주면 3, 제곱한 다음에 25, B, 이렇게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돼. 평균은 이거였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21, 얘가 바로 VX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모집단의 VX. 그런 다음에 우리 얘들아, VX 봐. 표본의 분산 어떻게 구하니? VX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 나누기 N 해주시면 되죠. 근데 크기가 얼마였어? 크기가 5. N이 5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정답은 요거에다가 5로 나눠주면 돼. 즉 5분의 1을 모든 항에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정답은 5분의 A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1 곱해주면 5B 마이너스 5 곱해주면 45분의 12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6분의 1이었네. 대입하면 6분의 1 대입하면 번호수 쳐줘서 30분의 1이야. 난 플러스 5분의 3. 난 B는 2분의 1이었어. 그럼 플러스 2분의 1, 2분의 5 마이너스 45분의 121. 조금 계산이 짜증나더라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얘네들 90으로 통분할까요? 90으로.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2 곱해주면은 되겠죠. 2 곱해주면 242인가? 242.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네도 90으로 통분 다 되겠네. 90으로 통분하면 5, 1은 5, 5, 8에서 18이니까 18 곱하기 3, 5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45 곱해준 거니까 45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225 이렇게. 얘는 빼기였네. 얼마니? 요거 빼기니까 얘가 빼기였지? 큰일 날 뻔했네. 얘가 빼기였다. 그죠? 90분의.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정답이 9분의 얼마 나왔더라? 9분의 7이었나? 9분의 5였나? 잘렸네 여기 또. 이거 계산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괜찮겠죠? 할만하겠죠? 그래서 분산은 표본의 분산은 모 분산에서 나누기 크기 n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슬쩍 봤는데 그 카카오 TV에서 순간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확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나가신 것 같아요. 카카오 TV도 사람이 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카카오 TV가 항상 제로였는데 카카오 TV에서 아까 순간적으로 슬쩍 봤는데 10명까지 쭉 올라가서 그랬다가 학생들이 나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못 들어갔거나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나? 여튼 자, 35번 문제 봅시다. 이거 비율 문제인지 알았거든 얘들아. 뭐 비율 문제? 비율 문제 삭제야. 근데 비율 문제가 아니더라고. 즉 면접으로 50%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으로 50% 시험으로 50% 뽑는데 그러니까 절반. 근데 900명을 뽑았잖아. 그러니까 면접으로 뽑는 인원은 몇 명이야? 450명이라는 얘기야. 간단하잖아. 이해되지? 이제 400명이다. 그러니까 450명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항분포로 나타내서 900명을 뽑을 거잖아. 900명 중에 2분의 1이겠죠. 50%니까 이항분포야 이거. 모비율이 아니라 없어진 모비율이 아니라 이항분포가 된다. 즉 합격자 900 뽑는 인원 900명 중에 절반인 50%가 면접으로 뽑았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얘는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로 돌려줄 수 있겠지? 2개 곱해주면 평균이 나오고 또 역시 2분의 1 곱해주면 225가 나온다. 따라서 표준 편차가 15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구하라는 거 간단하지 이제? 구하라는 거는 뭐 정상적인 흐름의 문제죠. 아주 정상적으로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확률값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자, 그럼 P 뭘 구하래? 480명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되죠? 그럼 P 표준 정규 표준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자. 표준 편차분의 추정 아니죠? 추정 n 없어요. 그럼 480에다가 마이너스 450이 평균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P에다가 Z 30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 라는 거야. 2가 여기 있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0부터 2까지가 0.4772다 라고 했죠. 따라서 0.5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8220, 0.022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다음 문제 36번 문제. 자, 이것도 부등식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등식의 영역은 삭제됐기 때문에 스킵해도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부등식의 영역.
자, 보면 Q부터 분석을 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긴 한데 절대값 C 포함된 부등식 꼭 풀 수 있어야죠. 이거 정말 중요한 틀입니다. 이때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지니 얘들아? 요 안에 있는 거 0이잖아. 요 안에 있는 거 2잖아. 따라서 구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이 구간부터 정확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은 구간,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구간, 세 번째 x가 4보다 큰 구간. 물론 등호는 우리 약속했었지. x에 벌어지는 쪽으로 등호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0은 여기다 붙이고 4는 여기다 붙여주면 모든 실수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구간을. 자, 그럼 0보다 작대 x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왜냐?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벗겨주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고 되고 얘는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원장님이 뭐라 그랬니? 요거 얘가 정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얘랑 AND를 취해주는 구간, 즉 공통된 부분이 정답이 돼야 돼. 따라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여기가 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x에다가 뭐 1 같은 거 대입해봐. 이 사이에 있는 값.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따라서 얘는 그대로 나오고 쟤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그런데 조심해야지. 이거 답 없는 거 같지 얘들아? 아니야. 맞는 말이잖아. 2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는 말이잖아. 모든 실수가 답이야. 모든 실수가. 그런데 모든 실수 얘가 답이 아니라 또 얘랑 AND로 만족시켜줘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요 구간 전체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야. 괜찮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건 4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얘 양수, 얘도 양수야. 따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2x가 되고 6이 돼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답이 아니라고. 항상 얘랑 AND로 만난 부분이 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뭐야? 이거 3 아닌 것 같은데? 6이죠, 6이니까. 맞나, 이거?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2x가 6, x 3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없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AND를 취해주는 거 없잖아. 공통된 부분 없잖아. 여기선 해가 없다가 되겠네. 해가 없다.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얘 또는 얘는 이제 5어로 만나야 되겠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 어차피 색칠 되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등호 들어가야지 4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뭔가 이상한데? 다시 뭐가 틀렸지? 2x 마이너스 2 뭐가 틀렸나요 이거? 2x 6 맞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x가 4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다. 조금 오류가 있네요 이게. 제가 뭐 틀리고 있나요 지금? 왜 어디서 틀린 거지 지금? 이거 왜 구간을 잘못 썼네. 이거 2인데 얘들아,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이거 왜 4로 썼어? 이거 4가 아니지. 처음부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2죠. 여기 2죠. 아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2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2. 세 번째 구간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되겠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을 모두 다 메꿔주면은 5어 다 메꿔주면 2도 메꿔지고 0도 메꿔지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까지가 되는 거겠다. 이렇게 됐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P를 충분 조건이래. P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지. 따라서 얘가 왼쪽 거엔 A-B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얘가 오른쪽 거엔 A 플러스 B라는 얘기야. 얘가 3이다. 따라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두 식을 더하자. 더하면 2A가 되고 2가 된다. 따라서 A는 1이야. 자, A가 1이니까 A에다 1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할까? B는 2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이제
1과 2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합이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곱이 얼마가 돼야 돼? 곱이 2가 되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정답은 합이 3이고 곱이 2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37번 문제. 역시 로그하고 시그마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 적성고사의 정확한 시험 범위 맞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보기 전에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로그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야 얘들아.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그 다음 로그 9는 3의 제곱이야. 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분모로 떨어지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1이니까 분차로 2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떨어지면서 약분돼서 앞에 거는 로그 3의 k 플러스 1만 남는 거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3의 제곱, 얘는 분모로 떨어지니까 약분되겠네. 마이너스 로그 3의 k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간단해졌네. 따라서 로그 밑이 똑같아. 마이너스는 나눠주면 되겠지, 진수끼리. 따라서 k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상태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여기다 시그마, 이제 1부터 15까지 대입하래. 그럼 로그 3에 1 대입해봐. 1분의 2. 그 다음 곱하기죠, 이제. 그제? 로그에서 밑이 똑같고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니까 시그마면. 따라서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2 대입하면 2분의 3. 3 대입하면 3분의 4. 끝났잖아. 쭉 대입해서 15까지 대입하래. 그럼 15분의 16. 이렇게. 따라서 로그 3의 16이 정답이 되겠지. 어디까지가? 여기 시그마까지가. 근데 앞에 로그 4의 3이 있었습니다. 로그 4의 3이 있었다. 됐지? 그런데 이거는 16은 4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3의 4야. 앞에 뭐 있다고? 로그 4의 3 있다고.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잖아. 얘네 두 개 곱해주면 당연히 1이겠지. 역수관계니까. 따라서 정답은 2다.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는 로그와 시그마가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자, 3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8번. 요거는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이과 시험 범위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성고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요게 조금 짜증나는 문제였어. 계산을 하는데. 한번 볼게, 얘들아. 일단 이 2차 함수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일단 요거 인수분해 된다, 얘들아. 3, 1, 5, 1 해주면 3,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1. 얘네들이 두 근이야. 자, 보면은 x축이 있어. y축이 있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5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3분의 5. 1은 여기 있다고 칠게. 1. 이렇게. 따라서 아래로 부르긴 이러한 그래프야. 그래프인 이러한 그래프다. 얘가 fx야. 그런데 걷어 올려주래. 또 절대값. 절대값 되게 좋아하네. 그지? 걷어 올려주래.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걷어 올려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 a. 그런데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제 적분을 해서 인테그럴 값의 가장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런데 어쨌든 a하고 a 플러스 1하고는 1 차이네. 따라서 여기가 a라고 치면은 a 플러스 1은 넘어가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즉, 요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인테그럴 값이니까 위에 있으니까 이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 괜찮겠지? 계산이 진짜 좀 짜증날 수는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럴 첫 번째 구간 어떻게 되니? a부터 1까지 노란색 그래프를 계산해주면 돼. 노란색 그래프는 걷어 올려준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dx가 되는 거겠다. 플러스 인테그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구간은 1부터 a 플러스 1까지야. 1부터 a 플러스 1까지 3x제곱 이번엔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그대로 fx가 되겠죠. 이 값을 지금부터 구한 다음에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계산하는 게 보기 봐봐. 보기 답 봐봐. 짜증나게 생겼지. 그치? 자, 얘 적분합시다. 첫 번째 거.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에다가 차분히 1하고 a 대입할 거야. 오케이.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됐죠? 그 다음 a 대입한 다음에 빼줄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 a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a가 바로 요 계산 결과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적분하자. 이거 적분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짜증나게 a 플러스 1이야. 그치? a 플러스 1 세제곱 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또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1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근데 1 집어넣으면 계산하자. 2에다가 마이너스 3이잖아. 빼줄 거니까 플러스 3 이렇게 간단하게 요거라도 정리해 줄게. 요것도 3이라고 쓸까요? 계산하면 3. 그럼 합쳐서 6이라고 쓸까요? 6. 따라왔죠? 이제 전개해야 돼. 귀찮더라도. 요거부터 전개하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될 거야. 요거 전개하자.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야. 그다음 요거 전개하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야. 거기다 플러스 6도 있었어. 그 다음 요거 써줘야지. 요거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a 이렇게 얘네들 다 더해줘야 돼. 원장님 풀이하는 이 줄 알겠니? 그냥 좀 편해 보이라고. 안 써도 돼. 그냥 한 줄로 쭉 써도 돼.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뭐 너네와 나와의 다른 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따라서 a 세제곱은 2개 더해줘서 2a 세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 제곱하고 다 더해봐. 얘랑 더해봐. 그러면은 5a 제곱이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5a니까 2개 이렇게 지워지네. 마이너스 5a다. 됐죠? 그 다음에 2개 2에다가 1이니까 3이네. 3. 어때? 괜찮니 얘들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괜찮겠지? 자, 그럼 얘는 3차 함수 이거에 뭘 구해야 돼? 최소값 구해야 돼. 그런데 얘들아 봐봐. 또 시작이야 이제. 아직 안 끝난 거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일단 극값 찾아야 되겠지? 미분해야지. 6a 제곱 플러스 2호 10a 마이너스 5는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따라서 근의 공식 써야 돼. 짝수 공식 쓸게요. 다행히 가운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5 25 마이너스 a시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따라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작은 거니까 6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5가 될 거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5가 될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그런데 a는 우리 뭐라 그랬어? 양수라 그랬잖아. 따라서 0보다 커야 돼.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네. 따라서 가운데쯤에 0이 있겠죠. 따라서 이 0보다 오른쪽을 볼 거야. 최소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라는 얘기지. 따라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5라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계산 힘들더라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습 한번 해봐봐. 정확하게 계산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이 5번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문제 안 푸셨더라도 이 문제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봐.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고. 됐죠? 자, 그 다음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값과 을. 이 문제도 좀 귀찮게 나왔어. 확률 문제인데 좀 이렇게까지 귀찮게 나오진 않을 텐데 어쨌든 설명해 주겠습니다. 값과 을이 두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세 세트를 먼저 이겨야 된대. 즉 5판 3선승제야. 5번 게임을 할 거야.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게임을 할 거야. 그런데 갑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갑이 승리할 경우를 구하라 라는 거야. 근데 세 판 먼저 이겨야 돼. 그런데 이미 갑이 어떤 세트를 갑이 쭉 보면은 첫 세트를 이겼대. 갑이 이겼대.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꽤 많이 나올걸, 그지? 먼저 이기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다 동그라미야. 요건 이긴 거야, 갑이. 근데 이기고 지고 이겨도 되겠지. 그런데 얘들아, 이기고 게임 끝났어. 이건 3세트에서 끝나는 거야. 만약에 요거 XX 하면은 여기서 독립시행으로 가면 돼. 그치? 독립시행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안 돼. 독립시행으로 단순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이 스포츠 게임은 선승제이기 때문에. 맞죠? 5세트까지 끝까지 모든 판이 다 간다면 쉬워. 독립시행으로 가면 되니까. 나머지 4판 중에 2판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이 문제. 선승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겼어. 여기는 무조건 이긴 거고. 이겼는데 졌어. 근데 또 졌어. 마지막에 이겨도 승리지. 그럼 이제
요건 끝났죠. 그럼 이기고 이번에 졌어. 그럼 이기고 이기면 되겠죠. 자, 첫 판 이겼는데 졌어. 근데 또 지고 이기고 이기면 끝나겠지. 됐죠? 또 하나 여기를 이렇게 하자. 지고 아니다, 지면 안 되네. 뭐야, 지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것도 있네. 그지? 따라서 이 6가지 경우를 전부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거 어디 칸이 좀 좁게 썼네. 이거 칸이 좀 좁게 썼네요. 여기 좀 잘릴 것 같은데. 자, 이거부터 볼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미 이겼다고 했잖아, 1세트는. 따라서 이긴 다음에 이기는 확률은 얼마래? 어떤 세트를 이겼을 때 그 다음 세트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야. 이거 4분의 3. 4분의 3. 그 다음 또 이겼는데 다음 또 이기는 확률이니까 4분의 3. 얘가 답이다. 첫 번째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디오니소오스님 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이긴 다음에 이기는 확률은 4분의 3이야. 근데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아까 이긴 다음에 이기는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 다음 진 다음에 이기는 확률은 문제에서 3분의 2, 진 다음에 질 확률은 또 3분의 1에. 그럼 진 다음에 이기는 확률은 3분의 1이란 얘기겠지. 말장난이야. 3분의 1.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 옆에다 써줄까요?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지? 요 옆에다 쓸게요, 이거는. 이긴 다음에 이기니까 역시 4분의 3. 그 다음에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4분의 1. 진 다음에 질 확률은 아까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은 당연히 진 다음에 질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요거 구해주면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은 얼마, 얘들아?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이길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이니까 4분의 3.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긴 다음에 질 확률 역시 4분의 1. 진 다음에 질 확률 3분의 2. 진 다음에 이길 확률 3분의 1.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 4분의 3. 이렇게. 이게 다섯 번째 경우죠. 요거 이긴 다음에 질 확률 4분의 1. 진 다음에 이길 확률 3분의 1. 이긴 다음에 질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진 다음에 이길 확률, 뭐냐 이게. 이긴 다음에 질 확률이 4분의 1. 진 다음에 이길 확률 3분의 1. 이긴 다음에 질 확률 4분의 1. 진 다음에 이길 확률 3분의 1. 이렇게. 따라서 동그라미 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전부 다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이거 아까 정답이 뭐였지? 9분의 7이었나? 뭐 하여튼 9분의 7이었던 것 같다. 약분이 돼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도 역시 1시간 뭐 전후로 해서 항상 기획하고 있는데 오늘은 1시간 조금 안 되게 걸렸습니다. 오늘 카카오TV에서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카카오TV는 항상 1명 아니면 0명 이렇게 됐었는데 글쎄 뭐 새로운 학생들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들어오셨다면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